임술 일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술. 자, 임은 수고, 술은 토죠. 둘 다 양이기 때문에 토국수, 극을 받기 때문에 편관입니다. 편관이고, 자, 임은 가을에 이슬이라고 했죠. 가을 이슬. 그래서 추로 가을의 이슬이다. 그래서 숙살직권이 있다고 했죠. 술은 뭐냐면 가을에 신유술, 가을에 들녘, 수확이 다 끝난 가을에 우리가 이제 배 같은 거 수확하고 나면 다 하고 좀 태우죠, 일부. 그래서 가을에 수확이 다 끝난 그러한 땅, 그러면 뭔가 좀 허전하죠. 그래서 가을에 수확이 다 끝난 그 들판에 이슬이 내려앉은 모양, 이런 모습이 좀 연상이 되죠. 임수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술토 속에는 술, 신금, 정화 있고 무토가 있죠. 자, 기본적으로 술토는 토기 때문에 무토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신금은 있죠. 신금은 뭐냐면 이게 숙살직권의 의미가 있죠. 가을을 만드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정화가 아직은 술토 속에는 약간 저토죠. 술토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열기가 좀 있는 그러한 가을역의 들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을 갖고 생각을 하면, 자, 임은 회의 모임. 자, 임은 이 임수에 이르러서 임신하고 기른다. 그런 의미가 있죠. 임신해서 기른다. 그래서 임신하여 기른다는 의미가 있고, 이런 새로운 생명이 다시 품어져서 길러짐을 의미한다. 임수위 추로. 임수는 가을의 이슬이다. 가을비다. 그래서 이 임수는 뭐가 있다? 숙살직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봄의 이슬은 뭐야? 생명을 북돋아주는 그런 비라고 하면, 이 추로는 가을에 내리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그런 숙살직권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현대적 물상론으로 해석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 그 다음에 먹구름. 자, 이건 뭐냐면 공기 중에 퍼져 있는 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임수로도 해석하는데, 이거를 임수로 해석하지 말고 저는 뭘로 해석하자? 개수로 해석한다. 그렇게 해야만, 자, 이 개수와 병화는 어울리지가 않죠. 하늘에 뜬 태양은 이슬이라든가 안개를 만나면 어두워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개수는 병화를 보면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눈이나 비, 먹구름 이런 것은 병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병화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개수를 좋아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임수는 땅에서 내리는 큰 강물, 호수, 댐, 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수로 본다. 그럼 개수는 땅에서는 없나? 땅에서는 작은 또랑물 있죠. 작은 계곡물. 이 정도 물을 우리가 개수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술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원이라고 했어요. 소원. 자,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사를 소자예요. 불사를 소자. 그래서 불살라버린 불살라버린 언덕이란 뜻이 되겠죠. 불살라버린 언덕. 그래서 이 불사를 쏘자 언덕은 자거든요. 그래서 술은 소원이다. 불살라버린 언덕이다. 자, 해석을 읽어보면 술은 언덕을 태운다. 수월은 9월에 가을에 있으니 초목이 다 시든 때라 농사 짓는 사람들은 태우며 불사르고 경작하는데 술은 토에 속하므로 언덕을 태운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술은 진과 더불어 귀인이 임하지 않는 곳이다. 귀인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도 보이겠죠. 술생의 묘를 보면 봄이 불탄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춘입 소흔이라고 한다. 술은 우리가 개죠, 개다. 그래서 개처럼 충직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솔직하고 강직하다. 고집이 세고 자기 본의적이다.
술토는 이러한 성격상 악살, 괴강살, 백호살, 화개살, 과숙살 등을 불러들인 역할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백호살하고 괴강살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뒤에서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개살은 우리가 이제 묘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체가 술토기 때문에 예컨대 무토한테 무술 묘가 될 거예요. 무토한테는 술토가 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아까 뭐가 있었죠? 임술이 있었죠? 술토 속에 신정무자잖아요. 무죠? 이 무가 뭐냐면 관이에요. 평관이죠. 관이 무토가 술토하고 있으면 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관이 묘에 들어갔다. 그래서 부성이 임묘에 있다. 이건 묘니까요. 또는 광고에 있다. 관이 고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이제 화개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진술충이면 이제 화개살 이야기가 나오겠죠. 묘가 생기는 거니까. 과숙살은 꼭 술이 아니더라도 이제 나오는 게 있죠.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예컨대 과숙살 한번 볼까요? 과숙은 뭐다? 방압에서 우측에 있는 게 과숙이고 왼쪽에 있는 게 고신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임술이니까 방압이면 뭐죠? 신유술이죠. 신유술. 술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해죠. 그래서 과숙살이 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뭐 근데 자 수레가 같이 공망이 있으면 수레가 같이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천라지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러들인다고 하는데 이런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이건 뒤에서 하나씩 보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레는 귀인이 임하지 않으므로 고독하다. 그래서 여자는 고독하다. 자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관을 의미겠죠. 관. 아까 뭐예요? 관이 무덤 속에 들어갔으니까 별로 좋지 않죠? 술토는 정화를 간직한 사막, 벌판 등 마른 땅을 상징한다. 술토는 건토이고 동물상으로는 개이다. 개는 집을 지키니 책임감이 강하다. 술토는 모든 생명체를 거두어들이는 참문이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실속이 없다. 자, 술토는 참문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실속이 없다. 이런 성향이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이 임술 일주에 대해서 한번 기본 성향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임은 수고, 술은 토다. 그리고 임수는 가을에 만물을 잉태시키는 지혜를 갖고 있고, 자, 이건 뭐죠? 씨앗으로 저장되죠. 씨앗으로 잉태하는 씨앗으로 저장된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잉태 의미가 있고, 술토는 만물을 수장하고 갈무리 한다고 했죠. 이거는 가을에 갈무리다. 벼 수확이 다 끝난 그러한 가을의 들녘을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갈무리는 어떤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잉태와 갈무리하려는 기운이 만난 것이 바로 임술이다. 임수는 흘러가는 깊은 강으로 볼 수 있고 술토는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마감하는 가을의 끝자락에 해당한다. 임은 생명의 물을 의미하고 술은 늦가을의 9월의 기운을 의미하니 생명 활동을 마치고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기운을 의미한다. 고로 만물을 잡아가두는 기운과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기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자, 임술의 물상을 한번 볼게요. 아까 임수의 물상을 봤을 때 뭐라고 했었죠? 가을에 들판에 수확이 끝난 후에 논밭에 뭐가 있어요? 이슬이 내려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죠. 수확이 다 끝나고. 옛날 우리, 별을 베고 나면 옛날에 뭐죠? 참새나 이런 그 동물들을 위해서 다 수확을 해서 걷어가지 않고 일부를 놔뒀었죠.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수확된 끝난 그런 마무리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임수는 뭐죠? 임은 큰 바다, 호수나 바다 밑에 뭐가 있어요? 토가 있죠. 그래서 석유와 지하수의 상이다. 객지 타향살이의 상이고 가을의 호수의 상이다. 석유와 지하수의 상에 일덕을 갖추었으니 중생을 계도하고 두터운 인정의 성향을 가졌다. 사력댐의 자영이기도 하다. 자, 뭐냐면 술토가 이 댐을 큰 물을 임수를 이 술토가 받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력댐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구조이기도 하다.
가을의 호수상이니 부모 형제지간에 쓸쓸함이 있다. 자, 임술일주는 온화하면서도 대인관계가 호탕하고 쾌활하다. 솔직 담백한 성품이지만 드러내지 않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많고 육감, 성견지며 직관력이 뛰어나다. 임술일주는 천문이 있어서 고통을 당할수록 두뇌가 맑아지고 센스가 빨라지며 영감, 직감, 예감, 성견지명이 빠르고 꿈이 잘 맞고 타인의 마음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임술일주 아까 천문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임술일주 중에 또 이런 쪽에 활인업종에 종사하신 분이 많다고 하고 또 임술일주가 이게 초기 발달되다 보니까 꿈도 잘 맞고 그러다 보니까 뭐다? 무속인도 있다고 해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타인과 간섭의 구속을 싫어하고 모든 면에서 박학다식에서 어디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고집이 세고 지도력이 있으며 간섭받기를 싫어한다. 개성이 강해서 자신의 의지대로만 행동하려 한다. 자, 임술이 왜 고집을 받기 싫어하죠? 자, 이게 편관이죠, 편관. 편관은 나를 흉폭하게 극을하는 거죠. 나를 흉폭하게 극을한다. 토국수로. 그런데 어쨌든 고집이 세고 지도력이 있으며 간섭받기를 싫어해서 개성이 강해서 자신의 의지대로만 행동하려 한다. 자, 어느 곳에 속박되는 것을 싫어하고 자리의 이동을 통한 변화와 변동을 주는 자유주의자다. 타인의 간섭과 참견 또한 수용되지 않음으로써 주관대로 움직이려는 자의식이 발달되어 있고 임술일주는 토를 가져 관을 추구하는 명예욕과 지장, 괴강으로 추진력은 좋으나 토의 묘지이므로 권력에는 인연이 적고 종교 철학에 인연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자, 임술인데 술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술, 신, 정, 무가 있어요. 무는 뭐죠? 편관이에요. 근데 편관 무토가 술토에 놓이면 뭐가 있냐면 이거는 묘가 돼요. 묘. 자, 편관, 관인데 관이 묘에 묻혀버렸으니까 관지군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토가 있어서 관을 가져서 관을 추구하는 명예욕과 지지개강. 자, 이 지지개강은 무, 임, 경. 무경임, 밑에 진토와 술토가 있으면 이게 무진무술, 임진임술, 경진경술. 이게 다 괴강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드센. 일간이 굉장히 신강해지는 그런 게 괴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추진력도 좋고 명예욕도 있긴 해요. 그런데 뭐예요? 토의 무덤에 묘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작용력이 활발하지 않다? 활발하지 않다. 그래서 관이 묘에 묻혀버렸으니까 관의 인연이 적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다? 우리가 묘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화계라고 그러죠. 화계. 우리가 묘에 묻히면 뭐다? 뭘 생각해? 사람이 저 세상을 생각하고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 보다 이게 묘에 묻힌다는 것은 화계다. 그래서 이건 뭐다? 종교라든가 또는 철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게 된다. 그 말이죠. 일단 관에서 허망함을 느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천문성 일덕격으로 타인에 대한 배품이 있고 복록도 있다. 일덕격은 갑인, 병진, 무진, 경진, 임진일주가 자축공망으로 자, 자축공망이 되나요? 임진 뭐요? 계사죠. 계사 오미죠. 오미죠? 그럼 임진은 공망이 오미예요. 임진일주 자축공망으로 왜 오미공망인데 수공망에 비겁이 공망을 녹공 간지공망으로 보면 마음속에 채우지 않는 공허함으로 종교 철학으로 이끈다. 이상한데요. 자, 갑이는 해자축이죠. 해자축이 맞아요. 병진은 신자진 자축이 맞고요. 무진도 충. 근데 임진은 임진계사 오미. 이게 말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이 종교라든가 철학으로 이끈다. 심산의 호수, 강운, 박학, 어떠한 환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게 되나 파란이 많다.
임술일주는 인정이 많고 솔직하며 호기심이 많은 성품이다. 학문과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처세에도 능하고 영감이 뛰어나서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탁월한 통찰력을 가졌다. 그리고 덕을 베푸기도 잘해서 거부가 될 수 있는 덕목도 갖추었다. 반면에 괴팍하고 이기적인 심성이 발동하면 도끼를 머금고 폭력도 불사한다는 결점을 지녔다. 고집이 센 편이어서 남들과 화합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려워 남몰래 범인한 사람이 많다. 만인을 제도하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평생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운명이다. 판단력이 뛰어나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밀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발휘함과 동시에 발빠르게 진퇴를 결정할 만큼 순발력이 대단하다. 더욱이 불리한 조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정도로 수완이 출중하고 목표에 대한 성취력 또한 대단하다. 아울러 지혜롭고 화술이 좋아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스타일로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처세술의 달인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독심술 같은 직관력이 발달하여 분위기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온유하게 보여도 실제는 자존심과 자만심이 지나치고 욕심이 많은 편으로 무엇이든지 자기의 주관대로 밀어붙이는 아집과 과격성을 표출한다. 그래서 자신을 무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면 비분 관계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돌변하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까지 쌓은 공적이 물거품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을 보면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굽신거리지만 내심 만의 갈라를 갈고 있을 정도로 반항적 기질이 강하다. 자, 이들은 해학과 유머가 넘치므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리드하는 능력이 있으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어느새 싸늘한 분위기로 바뀌는 묘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격팍성에 대해서 백꽃살과 괴강살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는 지장 간의 불균형에서 초래한 것이다. 일종의 불안심이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왜 그렇죠? 자, 임술, 신, 정, 무, 편관이죠. 정화는 정제죠. 신금은 정인이죠. 제관인인데 왜 불균형이라고 그러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임술일주는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데 비해서 십성의 기운에 따라서 아주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의타적인 성향과 남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따라서 양면성이 뚜렷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새 자신의 의사를 슬그머니 처리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한다. 더불어 임기응변이 뛰어나므로 어떤 일을 순간적으로 어물쩍 넘기기는 잘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는 경우가 있어 허실이 많은 편이다. 임술일주는 호기가 있어 쾌활한 편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평불만도 많은 유형에 속한다. 생각이 많은 반면에 세상을 비뚤게 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 염세적으로 흐를 공산도 있다. 임술일주의 작업은 공직이라면 직종에 관계없이 어울릴 것이나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대민 업무가 좋을 것이다. 대민 업무가 이렇게 쓰진 않겠죠? 대민 업무. 대민 업무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생명 관련 직종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문과 인격적 수양이 되지 않으면 천재 이루의 기회가 오더라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평소에 자신을 위해 감정 관리는 물론 한 가지를 천직으로 삼아서 정진하면 대성할 수 있다. 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가 자와 술토에 수재하고 유색되어 왕한 조토에 건수가 흡수되고 보니 종살격이나 제광고가 되므로 종제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여 일거양득이다. 진 축토를 만나면 수고에 수여기가 되므로 파문이여 미토를 만나면 왕자 형발로서 계고가 되니 형충이라도 기룡은 다는 것이다.
이해하신 분은 이해하시고 모르신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임술의 지지인 술토 속에 숨어있는 지장간에는 신정무, 정인, 정제, 편인, 편관 이렇게 자리하고 12운성으로는 관대에 나간다. 12운성으로 관대가 되니 평생 학문과 명예에 인연이 있고 지도자로 살아간다. 관대가 뭐죠? 사모관대. 과거급자면 입었던 옷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요즘 말하면 제복. 그렇죠? 임술일주는 일덕을 사주 지녔기에 성격이 착하고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대운이 신앙할 경우는 복록이 풍부한 사주다. 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편관의 작용으로 평생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행동하려 하니 지혜 총명하고 명예, 자존심이 강한 성품이다. 외부 특성은 편관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내부 특성은 지장간의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복잡 다단한 성향을 드러낸다. 자, 이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임술일주를 보겠습니다. 임술일주. 자, 임이 술토에 오면 어떤 위치냐는 거죠. 근데 그 자리를 하려면 임수와 같은 비견을 봐야 돼요. 비견이 뭐죠? 임수와 같은 것은 해수죠. 개수와 같은 것은 자수고, 그러면 해수가 뭐가 된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뭐죠? 비견이죠. 비견이 뭐죠? 비견은 나와 같은 거니까 이게 뭐죠? 이게 녹이 되는 거예요. 녹이. 자, 그러면은 해수가 여기에 있죠. 이게 뭐다? 녹이에요. 그런데 임수가 양이니까 시계 방향 이렇게 돌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와야 돼요? 술토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럼 한 바퀴 돌아서 오느니 전단계에서 어쯤 되겠죠. 노광세 생욕대 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 이거는 대궁이 된다. 대 관대가 되는 거죠. 대궁이 된다. 그래서 대궁에 놀게 된다. 그래서 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복 올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대궁이다. 그러면 자 술토 속에 있는 거를 지장간을 본 거 보면은 뭐냐면 술, 신, 정, 무죠. 신금은 인성이에요. 자 정인이고 정화는 정제예요. 재성이고 무토는 편관이에요. 자 신금은 뭐죠? 신금은 여기에요. 자 신금하고 같은 것은 유금이죠. 자 여가 녹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자 이건 거꾸로 가야 되죠. 신금은 음이니까 여기 이렇게 시계 역반으로 해야죠. 노광세 쭉 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바로 전 단계는 생욕대가 되겠죠. 그래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생욕대 바로 전 단계니까 역시 대궁이 되는데 여기는 뭐다? 우리가 지장간은 좌를 써요. 대좌 대궁 이렇게 보여요. 역시 이 인성은 대자 대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금은 유금이니까요. 술토에 오는 거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맞나요? 신금은 유금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는 거죠. 노광세. 그러면 그 전 단계는 생욕대죠. 그래서 거꾸로 도니까 이렇게 도니까 그렇죠. 이렇게 도니까 생욕대. 술이 대에 속합니다. 자, 정화는 여기에 있죠. 오화에. 자, 이게 녹이에요. 자, 정화가 음이니까 역시 거꾸로 돌죠. 그러면은 노광세요. 전 단계는 뭐죠? 생욕대죠. 그 전 단계는 뭐죠? 절태양. 그렇죠? 그러면 양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꾸로 해보면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양이 되죠. 그래서 양좌 대공이 돼요. 자, 양은 뭐죠? 우리가 키운다는 의미죠. 키울 양. 뱃속에서 아이가 임신해서 키운다. 자, 편과 무토를 보면, 자, 무토는 뭐와 같다? 병화와 같고, 기토는 뭐와 같다? 정화와 같다. 그러면 이게 녹이 돼요. 사화가. 그러면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러면 시기 방향이죠. 이거는 노광세, 병사, 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묘좌 대궁이 돼요. 묘는 뭐죠? 무덤 묘자예요. 이거는 11신달로 뭐 하면은 화개살이에요. 화개살. 그래서 종교 철학에 관심 있는 거고. 양은 뭐죠? 천살이에요. 하늘이 내리는 벌. 그 다음에 대는
대는 월살이죠. 월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월살.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없는 거는 어떻게 된다? 끌어와야 된다. 인종이라고 그랬죠. 끌어온다. 그러면 종대궁을 쓰면 되겠죠. 종대궁. 그러면 자, 뭐가 없나 볼까요? 목이 있나 없나요? 없죠. 자, 목을 끌어와야 돼요. 목은 뭐죠?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죠. 화는 정화가 있으니까 안 끌어올게요. 병, 정 따지면 되니까 양이니까 한번 끌어볼까요? 화 끌어볼까요? 병하고 정화. 토 역시 안 끌어올게요. 똑같이 토와 똑같죠. 화토는. 그 다음에 금 여기 있죠. 금도 한번 끌어와 볼까요? 그냥 경금하고 신금하고 그 다음에 수는 임수하고 개수 한번 끌어와 보겠습니다. 자, 간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시계 방향이겠죠. 이렇게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양이죠. 양종대궁이에요. 양종대궁. 자, 을목은 을목은 여기죠. 근데 시계 방향 거꾸로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죠. 노광세, 병사묘, 묘가 되죠. 그래서 묘종대궁이 되고요. 병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노광세, 병사묘, 묘가 되죠. 묘종대궁이 되고요. 정화는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거꾸로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양이 됩니다. 그래서 묘와 양은 같이 움직인 거 알 수 있겠죠. 여기도 양묘, 여기도 묘양이겠죠. 자, 경금은 여기죠. 시계 방향이니까 우측이죠. 노광세, 세가 되죠. 세종대궁이 되겠죠. 신금은 여기죠. 거꾸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노광세. 그러면 노광세니까 노광세니까 저는 뭐예요? 생욕대, 대가 되겠죠. 그래서 대종대궁이 되고요. 임수는 이거죠. 자,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겠죠. 그러면 노광세니까 바로 전 단계는 생욕대가 되겠죠. 대종대궁이 되고요. 개수는 자,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가 되겠죠. 노광쇠가 되겠죠. 쇠종대궁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맞는지. 자, 임술대죠. 대. 자, 대가 됩니다. 대가 되고 신금은 대요. 대자대궁. 대자대궁. 정제는 양자대궁. 평관은 묘자대궁이 됩니다. 그리고 인종을 해서 갑 끌어왔는데 갑은 양종대궁, 묘종대궁. 그 다음에 화는 묘종대궁, 양종대궁. 그 다음에 금은 세종대궁, 대종대궁. 그 다음에 임수는 대종대궁, 세종대궁. 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신사를 좀 끌어와 보겠습니다. 12신사를. 자, 우리가 12신살 중에 도화살. 도화살은 우리가 연살이라고 해요. 연살. 그 다음에 망신살, 역마살. 자, 이거는 삼합을 이용을 해요. 삼합.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죠? 임술이죠. 그러면 술이 들어가는 삼합이 뭐가 있어요? 인오술 있죠. 인오술. 자, 인오술 갖고 해요. 자, 인오술은 동지장화, 그대로 쓰면 지장화예요. 그래서 임목은 지살, 오화는 장성살, 술은 화개살이 되는 거죠. 그대로 쓰면. 자, 연살에 들어가는 거는 후를 쓰는 게 있어요. 후, 디우자. 후는 반컵. 첫 번째 글자의 다음 글자, 첫 번째 인 글자의 인이라는 글자의 다음 글자가 연살이에요. 그러면은 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망신살이 들어가는 거는 전자를 써요. 망육. 자, 가운데 글자의 앞 글자, 앞전자죠? 그러면 사오니까 사가 되겠죠. 사오미 앞 글자. 역마살은 뭐냐면 충을 써요. 충역, 제월.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충하는 건 인과 충하는 건 뭐예요? 인신, 충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삼합이 있고, 그 다음에
고신살, 그 다음에 과숙살, 호래비살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면은 고신은 남자고 과숙은 여자죠. 자, 이거는 우축. 방합이 뭐죠? 술이, 임술이니까 술이 들어가는 방합은 가을이죠. 신유술. 신유술. 술 다음에 뭐예요? 해죠. 그 전에는 사오미죠. 그래서 이게 미가 뭐다? 과숙. 해가 뭐다? 고신.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망. 공망은 임술 다음에 뭐예요? 임술, 그 다음 뭐죠? 개해죠. 술해 다음에 개 다음에 두 글자가 공망이잖아요. 그래서 임술은 한 칸 띄고 두 글자. 그래서 술해 자축이죠. 그래서 자축이 공망이 되겠죠. 자, 임술 입장에서 보면은 비견이 공망이 되겠죠. 그렇죠? 축으로 보면 관이 될 수도 있고. 자, 묘는 식상도 하죠. 식상도 하는 누구와 바람난다? 젊은 친구와 바람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화살, 묘, 그 다음에 망신살, 사, 역마살, 신, 그 다음에 고신살, 해, 과숙살, 미, 공망, 자축.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다 봤고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뭐가 있을까요? 여자 명조에 처갓집 아니 남자의 명조라고 할까? 남자 명조에 남자 임술일주의 처갓집은 어떤가? 자, 남자 일주의 처갓집 보는 건 뭐예요? 재성이죠. 처가 재성을 생각하는 건 뭐예요? 식상이죠. 그래서 식상을 보면 돼요. 식상을. 근데 여기에 식상이 없죠. 그러면 끌어온 걸 봐야죠. 식상이 여기에 있어요. 양묘예요. 대궁에 있으니까 그래도 뭐 낫죠. 그런데 양의 묘에 있어요. 양은 뭐죠?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묘는 뭐예요? 무덤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처갓집이 양묘로 놓이면은 처갓집을 키운다는 건 뭐죠? 내가 돌본다는 거죠. 돌봐 준다. 그 다음에 묘는 무덤에 갔으니까 뭐 장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이거나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양묘 있으니까 그다지 썩 처갓집 운이 좋지 않겠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어서 자식은 뭐죠? 관이죠. 관은 보면 이거 보면 되죠. 관. 이거. 아니면 이걸 봐도 되죠. 묘양이에요. 똑같네요. 별로 썩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술일주는 외유 내강령으로 남에게 잘 베풀면서 욕심도 있어서 재물취득을 잘하는 성분이다. 백호대사를 가졌기에 지혜 총명하고 강직성과 과격성을 갖춘 지도자의 성분이다. 백호대사는 옛날에 호랑이가 뭐 물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거지만 지금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이제 교통사고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강간, 일주의 강함을 나타낸다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장간에 정인이 있어서 인정했지만 한편 지장간에 편관이 있어서 이기심과 독선적인 경향을 가진다. 뭐가 있어요? 편관이 무토가 있죠. 정인은 뭐죠? 신금이 있죠. 그 다음에 정제가 뭐 있어요? 정화가 있었죠. 그래서 임술일주에게 있어서는 이 무토가 편관 성향이 있어서 이기심과 독선적인 경향을 가진다. 마음에 들면 잘하지만 틀어지면 증오한다. 자, 임술일주는 재고귀인이에요. 재고귀인. 임술일주는 재고귀인이기 때문에 재고귀인이 뭐예요? 재물의 창고를 두고 있으니까 어때요? 돈이 마를 일이 없겠죠? 이러한 사주를 지녔기에 지지에 재성의 창고를 두고 있는 셈으로 재물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된다는 길신을 가진 사주다. 식재와 재관의 독림. 자, 식신은 뭐예요? 식신은 처갓집이고 재성은 처죠. 관은 뭐죠? 자식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게 맞나요? 이게 정인. 이게 아니죠. 이게 정인 맞고 정화가 정제죠. 이게 뭐죠? 편관이죠. 그럼 재관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처와 자식이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빨리 결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혼전 임신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관의 독림은 장모 봉양과 총각 득자를 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임술일주는 지장간에 재고가 함께 관이 있고 백고대살이 있으니 격이 좋은 경우라면 군경, 금융, 종교계통에서 명성을 날릴 수가 있다. 백고기 때문에 강한 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지지편관은 권세를 의미하니 명예, 자존심이 강하고 매사를 법과 힘에 의해서 처리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직업과 재물을 보겠습니다. 직업과 재물을 보기 전에 먼저 인성을 볼게요. 인성을 왜 본다? 공부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취업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기 위한 거죠. 자, 인이 뭐죠? 정인이 뭐였어? 대종. 대종, 대공이니까 관대를 차고 있으니까 좋지 않나요? 시험을 봐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인성이 관대, 즉 월살에 들어오면 공부의 결과가 달빛처럼 희미하다. 다방면으로 공부를 하여 얇게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아는 체를 할 수 있다. 천간의 수는 지혜를 의미하니 지장간의 신금은 인내, 노력을 의미하고 지장간의 신금은 인내, 노력을 의미하니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 타 지지에 화가 많으면 갈증이 나니 공부에 침체기가 온다. 대종 대공인데 별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편관은 직업 인연이 있으니 그런 전공이 오고 공부가 필요할 때는 많은 공부를 한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장을 볼게요. 직장은 어떤지. 직장은 관을 봐야 되죠. 관이 뭐냐면 묘양이에요. 묘양. 썩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자, 묘종 대공. 임술일주는 대체적으로 재정, 은행, 교육, 의사, 인기 직종 등에 진출하여 입신하면 대성할 수 있는 사주다. 그리고 수행으로 마음을 잘 닦으면 군인, 법관, 경찰, 특수기술직, 운동선수, 종교인으로도 크게 명성을 얻을 수가 있다. 두둑한 배짱과 순발력이 있으면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니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직업이 좋고 광고나 기획 등이면 출세가 보장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학자나 연구가도 좋다. 간혹 음료나 물량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술의 기운으로 약. 자, 우리가 술은 뭐예요? 구수로 뭔가 좀 사람들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도 괜찮다. 의학 계통에도 인연이 있을 수 있다. 그 술의 기운으로 타인의 고통을 풀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다. 만인을 제도하는 지도력, 능력이 있으니 조직 직장인에서 인연이 오고 전문직으로 자기 사업 인연도 있다. 편관은 자존심을 의미해서 사업할 때 외형과 규모에 집착하니 내실이 약할 수 있다. 자, 재물 보겠습니다. 재물도 술신정무, 양대곡환이 양종대공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자, 임술일주는 제복이 두텁고 취재에 탁월해. 고전에서는 취재의 임술이라 했다. 취재의 임술이라는 건 뭐야? 재물을 취한다는 거죠. 재물을 취한다. 양종, 키운다. 재물을 취한다는 의미며 임술은 재물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일주다. 타인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해서 파란을 겪는 사주다. 특히 사주 원국에 지인이 있거나 진운이 오는 경우에는 위험해질 수 있다. 왜 그렇죠? 진술충이 되니까 그러죠? 위험할 수 있는 사주고 활인해야 육신의 신액을 면할 수 있다. 임술일주는 현실 감각과 미래에 대한 영감이 빠르고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는 센스도 있어서 외교적 처세와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완이 뛰어나서 명성과 재산을 모으지만 기가 강하여 분노를 터뜨릴 때는
닥치는 대로 던지고 부숴서 고함을 질러 힘들게 모은 재산과 명예가 사상누구하게 되쉽다. 탐재 괴인을 하는 경향이 있고 사주 지장간 구조가 재관인 구조라서 돈이 쉽게 나가지 않고 돈이 모이는 구조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임술이 있고, 자, 정, 누가 있는데, 이게 정제죠. 이게 관이에요. 편관. 이게 인성. 재성, 관성, 인성이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도장으로 만들어서 잘 보관하는 거. 관이 재물을 지켜준다고 했죠. 그래서 지장간 구조가 이 재관인 구조라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관이 있고 인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인성은 뭐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증서죠. 그러니까 그런 증서에 의해서라든가 재산을 잘 간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물이 나가지 않고 잘 간직될 수 있다. 그래서 임술일주는 돈을 잘 버는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가족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임술일주는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야만 생사를 넘나드는 큰 수술과 비명 행사를 면하고 배우자를 빈명에 보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별의 경험한 후에야 안정을 찾는 경향이 많은 사주고 여성은 이혼을 한 후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편관, 지장관, 정화는 이성의 별이 되니 남녀 모두 소년의 연애가 가능하다. 자, 편관은 뭐죠?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자죠. 그 다음에 정제는 뭐죠? 정화는 정제죠.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죠. 그래서 지장간에 편관과 정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찍 연애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여자는 기가 강한 남자가 오고 편관이니까 그러죠. 여자에게는 편관이 와야 되니까 편관과는 뭐예요? 기운이 센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가 강한 남자가 오고 남자는 남들을 잘 모르는 연애로 있다가 결혼까지 발전한다. 자, 먼저 그 다음에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을 보는 건 뭐죠? 남자 입장에서 차복을 보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차복을 보자. 그런데 뭐죠? 차복이 양대예요. 양대. 자, 양은 뭐죠?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차가 남편이 차를 돌본다는 의미가 있겠죠. 양 키운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대공은 뭐죠? 옷이니까 이게 환자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환자복. 우리가 출세해서 입는 옷도 되지만 아파서 입는 옷, 깜빵에서 재수로서 입는 옷 그런 것도 전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복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이런 차를 얻으면 굉장히 남자가 차를 많이 돌봐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요것만 보면 좀 그래요. 그럼 밑에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볼게요. 임술일주 남명은 천문성을 타고나서 선견지명과 예지력이 뛰어나며 호탕하고 수완도 좋고 언변도 탁월하다. 지금 남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자 이야기가. 재성이 양자 대궁이므로 처가 아파서 그렇죠. 처가 아파서 양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양은 뭐죠? 돌봐주는 경우가 있다. 재성 아버지도 부모를 돌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양이기 때문에 처를 돌보거나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일주가 지장간의 재성과 암합하는 일주는 먹고 사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술이 있는데 여기 술도 속에 뭐가 있어요? 정화가 있죠. 재성과 임수가 뭐예요? 합을 하죠. 이거를 안명합이라고 그래요. 안명합. 지장간에. 그러면 재성과 합을 한다는 건 뭐예요? 재물과 인연이 있다. 재물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재성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재성과 암합하는 경우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임술일주 남명은 머리의 전이 빠르다. 재관인 구조. 남자는 여자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 도처에 애인을 둘 수 있다. 군인, 경찰, 금융계통에 종사하면 이름을 떨치고 직장에서 파직하거나 명퇴되면 건달 운명으로 살 수 있다. 처에 의지한다. 임술일주 남명은 노후면은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좋다. 붙어 살면 싸움을 자주 하기에 이혼할 수 있으니 떨어져 살면 애운을 면한다. 극부극처에 서로 해로하기 어렵고 남자라면 첩을 열어두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런 아까 했죠. 양종대ngo이기 때문에 철을 아파서 돌봐주거나 또는 뭐죠? 옷을 입혀놓고 환자복을 입혀놓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좀 있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임술일주 남명은 여자를 하나로 만족을 못하는 스타일로 도처에 애인을 두는데 수완이 좋아 어떤 여자라도 휘어잡고 지장간에 제고함이기에 제고가 뭐 제고긴이 있다고 그랬죠. 지장간에. 그래서 양처 득자 두 명의 처와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처덕은 있으나 백호대살로 부부 해로가 어려우며 첩을 여러 명 두는 경향도 있고 그런 경우는 자식궁에 근심이 있겠죠. 남자는 지장간의 정화가 현량한 처가 되고 지지 평관은 처의 간섭, 자식을 의미하므로 잔소리 있는 부인을 두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볼게요. 자, 술, 신정무, 무가 있었죠. 자, 그럼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좌가 되겠죠. 좌. 묘에 있어요. 묘에. 대궁에 있고.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죠? 양종보단 더 안 좋죠, 지금. 자, 갑술일주 여명은 머리를 잘 돌리며 현실 적응을 잘하고 애교 없고 가정에 풍파가 자주 발생, 살아가는데 교달파다. 묘양이니까 별 인연은 없죠. 임술일주 여명은 남자보다 정신력이 더 강하다. 그래서 사업 실패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씀씀이가 커서 지출이 많다. 남자 잘 꼬시는데 선수다. 노후가 외롭고 힘들다. 자녀복도 약하다. 혼자 사는 여자가 대부분 많다. 고집 내리고 수련을 하면 애고는 사라진다. 임술일주 여명은 퇴신을 가졌기에 자신을 내세우고 뽐내는 성향이 있고 밝은 기질의 소유자다. 가정의 주도권을 잡아야 직성이 풀리고 주장이 강한 편인데 남편이 권력계통에 있어야 길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부가 되거나 남편이 무능으로 신음하면서 신세타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이혼하면 성공하는 사주다. 임술일주 여명은 지장간의 신금과 정화가 바로 쌍칼을 들고 설치는 무당의 형상이니 때로는 함부로 야단법석을 떨거나 아니면 분별 없이 맡기는 성질을 가졌다. 폭넓은 지식과 유창한 언어 구사로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자존심 너무 강하여 붕괴할 일이 있으면 감정 억제를 하지 못한다. 임술일주 여명은 평관무토가 수토의 묘에 놓였으니 광고를 놓았으니 남편이 고지에 있는 경우로 권력계통이나 의학업에 종사하는 부군이 아닐 경우는 즉 업상대체가 안 이루어진 경우는 관제로 수억, 형, 사별을 당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건 앞에서 했지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임술일주 여자가 무토 속에 뭐가 있어요? 무토가 있죠. 수토 속에 무토가 뭐죠? 평관이잖아. 이 관이 남편이죠. 남편이 뭐다? 무토가 수를 보면 뭐다? 묘에 묘. 죽는다는 거죠. 무덤에 묻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관이 여기 관이죠? 관이 고에 이것도 뭐죠? 이거는 고지가 되죠. 고지. 고에 묻혔다. 놓았으니 남편이 그 고지에 있는 격으로 권력계통이나 의학업 계통에 이런 것 쪽으로 업성대체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관제라든가 수업, 형, 사별 등과 같은 그러한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남편 정화관이 이건 아니겠죠? 이건 다른 일주의 이야기겠죠. 남편 관이 고에 놓여있기 때문에 즉 부성인묘 또는 광고를 하게 되면 생리사별, 부부이별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가주 역할을 하게 된다.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광고에 놓이면 맞선을 여러 번 보고 결혼하더라도 결국에는 뭐다? 복 없는 남편을 만난다. 그러니까 맞선을 보고 여러 번 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천상 그런 남편 만난다는 거죠. 순조로운 이별이 아닌 경우에 묘자 대궁이므로 옷을 입고 묘에 들어가 있는 영궁이므로 사별하는 경우다. 옷을 입고 뭐예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임수일주 사주원국지지에 금과 수가 있는 경우로서 화가 있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해볼까요? 자, 임술일주에 사주원국의 지지에 금과 수가 있어요. 화가 있고, 토가 많아요. 그러면 골고루 다 있죠. 금은 뭐죠? 인성이고, 수는 비겁이고, 화는 재성이고, 토는 관이고. 토가 많은 경우는 관이 많은 거죠. 그보다 출세욕이 큰 거죠. 욕망은 대단하지만 때를 만나기 어렵고 여명은 남성적인 기질을 갖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임술일주는 합을 하는 게 뭐죠? 정의만목, 묘술합하죠. 그래서 정묘일주는 좋겠죠. 나쁜 것은 무토나 병화가 있고 술이니까 진술충, 무진, 병진 이런 거겠죠. 무진, 병진 없나요? 뭐 이런 쪽은 안 좋다. 그 다음에 자 식신, 식신상관 관을 보겠습니다. 저 이거는 뭐냐면 자식을 보는 거예요. 자식. 자, 자식을 보는 건데 여자 입장에서 식신상관이죠. 그런데 술 신정무 없죠. 없으니까 끌어와야 되는데 양묘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양묘 똑같네요. 여자나 남자나 그다지 복이 없어 보여요. 여자는 다소 남편의 간섭이 있어도 길게 인연한다. 여자는 자식의 근심을 쓰나 크게 기대하지 않으니 걱정 없다. 여자는 자식 근심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식상에 양이 놓였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여야 한다. 키운다는 거죠. 양은 손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자식이. 12신살로 천살이고 관대에 놓이면 월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교의 명예이기도 하다. 또 다른 말은 신기가 많아서 무인이 많다. 무속인이 많다. 그 말이고요. 자,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이는 뭐죠? 어머니죠. 아버지는 재성이죠. 묘양이에요. 쇠대예요. 어머니가 좀 더 난가요? 쇠대니까. 자, 편관은 재와 상생하고 인수를 낳아주는 별이니 부모 인연이 고르다. 편관이 왜 그러죠? 자, 임술 편관이 뭐죠? 토국수죠. 토국수인데 무토겠죠. 무토. 자, 편관은 재와 상생하고 재가 뭐죠? 화죠. 화생토. 상생하고 인수를 낳아주니 인수가 뭐죠? 금생수죠. 그러니까 토생금, 금을 낳아주죠. 그래서 이게 편관이 재와 상생하고 인수를 낳아주는 별이니 부모 인연이 고르다. 12운성 또한 절태세에 놓이면 인생의 본원에 관한 학문,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치? 12운성이 절태에 놓이면 뭐다? 절태세에 놓이면 뭐다? 이거는 정신적인 영역이다. 그 말이죠. 정신적인, 육체적인 운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에 관한 그거다. 그래서 정신적인 영역에 관심이 많다. 때문에 임술일주는 종교심이 있고 철학이라든가 심리, 역학 등에 관심이 많다. 그 다음에 비견급제는 형제죠. 대, 쇠, 쇠, 대.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건강을 보겠습니다. 건강은 자 임은 뭐죠? 수죠. 그럼 신장, 방광 뭐죠? 신장, 방광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수는 뭐죠? 토죠. 토는 뭐요? 비장, 위장 그런 거죠.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에 의해서 배가 토가 물과 토가 싸움이 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토에 관해서 자주. 그래서 복통이 자주 생기거나 청력이 떨어지거나 하체가 약한 편이며 등과 어깨가 자주 결린다. 신장과 방광 등 비뇨기의 질병이 염려되고 당뇨병이나 성인병을 조심해야 한다. 임술일주 사주에 진축이 있고 금수다 할 경우 임술일주에 진과 축이 있어요. 토가 많죠. 토다.
금수다. 금과 수가 많아요. 그러면 화가 약해지겠죠. 그래서 심장과 소장이 허약해서 저혈압에 시달릴 수 있다. 자, 목이 많으면 토를 극하겠죠. 그럼 비장위장이 약해지겠죠. 화토가 많으면 수가 약해지겠죠. 심장 건강이 약해지겠죠. 축미가 있으면 보다 당뇨병을 앓기 쉽다. 화가 약한데 산모기 이상인 경우라면 목이 너무 강하죠. 그럼 목국토로 비장과 위장, 토가 약해지겠죠. 토가 약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오행의 생극재화를 따져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이 많으면 목이 적어지면 간담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자, 임술일주는 태신을 사주에 지녔기 때문에 가치관이 일반인과 다소 다르고 타인들에게 두드러져 보이려고 뽐내는 기질을 지녔다. 퇴신을 가졌다. 그런데 종종 속단에 실행한 일로 해서 뒤늦게 후회한다. 자, 퇴신은 우리가 60갑자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14개씩으로 묶은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자, 퇴신은 정축, 정미, 임진, 임술이에요. 정축, 정미, 임술,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자, 갑자부터 시작하죠. 갑자부터 계유, 임술, 갑자을축 병인정미 무진기사 경호심이 임신 계유, 그 다음에 갑술, 의뢰, 병자, 정축, 스폰. 이게 10개죠.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15개. 정축, 그러면 무임. 그쵸? 처음에 나오는 게 정축이에요. 그래서 정축. 또 이렇게 쭉 돌면 정미, 임진, 임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퇴시는. 자, 괴강살은 무경임 해놓고 진술 다 하면 돼요. 백호는 갑진, 을미,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계축 있는데 임술이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 되고 어쨌든 퇴신에 속한다. 정축, 정미, 임진, 임술이 퇴신이다. 그래서 굉장히 남들에게 돋보이고자 하는 그런 게 있다. 뽐내는 기질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괴강살이자 백호대살에 해당한다. 백호대살 사주 지녔기 때문에 해당 육지는 혈광지사, 한을 품고 죽은 흉폭한 사루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신상의 횡액이 염려된다. 염려됐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면 되죠. 너무 지나치게 백호대살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요즘은. 자, 임술일주처럼 백호대살이 태어난 날인 일주에 있을 경우는 괴강처럼 성정이 강하고 과격성을 드러내도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기이한 발복을 하는 사주다. 임술일주는 백호대살이 있어서 지혜총명, 지도자격, 강직성, 과격성을 지니고 인정이 많지만 이기심과 독선적인 성향이 있다. 마음에 들면 잘하지만 한번 틀어지면 증오가 심각한 사주다. 임술일주처럼 백호대살을 가지고 태어난 천명을 이끌어서 호식살로도 불린다. 사주에 해당되면 육친이 급변이나 횡액을 당한다고 한다. 자, 백호대살이 연지에 있을 경우 부모님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다. 자, 백호대살이 연지면 뭐죠? 조상이죠, 조상. 조부모. 월지에 있으면 뭐죠? 월지에 있으면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과 떨어져 살게 되거나 명대로 못 살고 뜻밖의 재앙을 만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원래 부모님이죠, 여기는. 백호대살이 일치에 있으면 뭐죠?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헤어지거나 사별할 수도 있다. 시지에 있으면 부부 사이거나 또는 자식과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유산을 많이 하거나 자녀를 가져도 난치병으로 고생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백호대살이 썩 좋진 않죠. 그래서 연, 월, 일, 시 때는 금요화실법으로 하면 되겠죠. 금요화실법으로. 그 다음에 철새 계금이 있어요. 철새 계금. 자, 이 철. 자,
자, 철새 계금. 자, 철새 계금을 보면 여기 보시면 철새 계금 출처는 이석영 선생님의 사실경에 있고요. 자, 앞에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할게요. 중량하고. 자, 여기서 묘유술이 나오는데 묘는 뭐냐면 하루해가 나오는 문이에요. 일출지 문어요. 자, 유는 뭐냐면 하루해가 지는 거겠죠. 일입지 문어요. 술은 뭐다? 천도지 문어라. 하늘의 길이 나오는 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은즉 묘에 해가 떠서 묘시 해가 떠서 육체 활동을 하여 필요한 몸, 신음은 유로서 해가 넘어서 밤자리에서 풀어주고 유가 해가 져서 밤자리에 이 생각 저 생각 근심하여 필요한 정신 고민은 묘로서 해가 떠서 생기를 돋아주고 또 술로서 천문으로서 도를 행하는 관문인즉 즉 모든 고민 필요를 도, 종교, 신앙으로 해결해 준다. 그게 뭐다? 철새 계금이라는 거죠. 철새 계금은 뭐다? 묘, 유, 술. 그렇죠? 이게 있을 때 사주에 뭐 두세 개 있을 때 지금 우리가 임술일주니까 술이 있죠. 그 옆에 유가 있거나 묘가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이걸 뭐다? 철새 계금에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근무하라는 거죠. 이런 업종에. 자, 철새 계금이 사주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남의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풀어주는 사주이기 때문에 자, 이런 유, 묘 글자 중에 한계가 됐다고 하면 본인이나 자식이 어디에? 의학계, 종교인, 역술인, 법조 계통으로 진출해서 이런 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인,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적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쌓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배우자 신체에 액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염려한다. 그 말이죠. 자, 임술일주는 안명함. 임술일주는 뭐죠? 임수가 정화와 안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합이 많은 사람, 과어 유정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정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을 때 합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해프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과어 유정, 정이 많은 사람들, 즉 합이 많은 사람은 뭐다? 사람들이 다정다감해. 좋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해프다. 그렇죠. 그래서 뭐다? 해프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말에 쏙이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화내동하기 쉽고 부정망상, 의처증이라든가 의부증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부정망상에 그러한 징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안명합이 많은 경우 또는 합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과오유정 이렇게 하는 경우는 부정망상 또는 부화내동하기 쉽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거죠. 자, 12지지 별자리는 자 우리가 술은 뭐죠? 술예죠. 예, 술예. 그 뭐죠? 찬예성이에요. 예술, 재능, 기능, 예능, 연예인. 재주, 기예, 기능, 예체능. 자, 그래서 술예다. 술은 예술성을 나타낸다. 이거 이렇게 앞 글자를 열었죠? 자기, 추객, 인권, 묘파, 진간, 사문, 오복, 미역, 신유, 유인, 수레, 해수.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미역. 자, 미는 뭐죠? 미는 양이죠. 양은 뭐예요? 돌아다니죠. 영망. 오는 뭐예요? 말이죠. 말은 뭐다? 천복성. 하늘에서 내려주는 복이다. 그 말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도화살 이런 거 있었죠? 자, 그거를 갖고 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화살은 뭐다? 임술 입장에서 도화살은 묘다. 묘는 수생목이죠. 뭐죠? 식상이에요. 식상 도화는 뭐다? 유랑, 젊은 애죠. 어린아이와 어릴 유자죠. 어릴 유자, 사내랑자. 어린 사내와 바람나기 쉽다. 망신은 사예요. 사가 들어오면 망신 사는 사술. 자, 술과 사가 있으니까 사가 들어오면 사술로 원기가 들어와서 부부관계가 깨질 수 있다. 따라서 망신은 부부 이별의 전조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신 해가 들어오면 수레죠. 수레. 수레가 되면 뭐죠? 찰나지망이 되므로 수정해야 된다가 아니라 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성. 자, 수성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수성. 그 수성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새로운 일을 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새로운 사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직장을 때려치고 나와서 사업하겠다? 안 된다. 그래서 하던 일을 지켜야 되고, 할 일 없으면 공부하면 된다. 이 명략 같은 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과숙, 미가 들어오면, 미가 들어오면 천문이 열려서 활인업을 공부하게 된다. 미위에 술토가 열려서 정화가 투출되어 재성이 되어 합을 하게 되므로 재물손괴가 많음을 암시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십성 구조인데 우리 지장간에 앞에서도 했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장간에 여러 구조가 있다고 해요. 이런 구조가 인비식이 뭐예요? 인성, 비견, 식신이죠. 자, 나를 놓고 봤을 때 인성은 나를 생해주죠. 그 다음에 비견도 나를 도와주죠. 그리고 내가 식신, 내가 재주를 뽐내죠. 그 방점은 여가 있겠죠. 그래서 뭘 만든다? 돈을 만든다. 식생제로. 뭐죠? 이거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사업. 생을 받아서 식신을 풀어낸 순리지향 학자나, 자, 식신은 뭐죠? 우리가 연구라고 그랬죠. 학자나 직장 사업가. 사업가는 아니래요. 전문가형으로 학문의 수용력과 응용력이 우수하여 학자풍의 직업이 잘 맞다. 연구, 학자, 연구원이라든가 학자. 왜냐하면 식으로 만들어내니까. 인성은 뭐예요? 자기에게 힘을 주는 거. 뭐죠? 이거는 공부예요. 공부 많이 해서 또는 옆에 동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연구를 해서 업적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전문가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비식제는 뭐죠? 자, 형제들이 많아요. 내가 있고 식신 있고 자 재성 있어요. 내가 뭔가 식신을 통해서 재물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뭐가 있어요? 옆에 비견이 있죠. 비견은 뭐다? 형제들이죠. 그래서 옆에 동료들이 옆에 도와줘서 재물을 만들었으니까 재성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가형이겠죠. 식재관은 뭐죠? 사업가형으로 생산력과 연구력이 우수하여 생산 및 판매를 겸한 경제활동에서 우수하며 관성을 개입되면 조직력을 추구하여 공적인 단체를 구성하거나 브랜드를 활용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게 된다. 재관인은 뭐죠? 공무원이죠. 공무원. 재관인. 공무원, 직장형.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관인비는 역시 공무원, 직장인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술일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